박정환 의사입니다. 오늘은 3편에 걸쳐서 체질, 열체질이냐 몸이 찬 체질이냐 이런 체질 얘기를 할 거예요. 한의사들이 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열 많은 체질이라서 저 열이 많아요, 또는 몸이 냉한 체질이라서 몸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열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한열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떤 염증이 있더라도 몸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을 좀 식혀줘야지 그 염증이 빨리 낫는 거고, 또 몸이 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행이 잘 돌아야만 만성 염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병을 치료를 할 때 이 한열을 꼭 구분을 하고, 한열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 치료를 겸하면서 질병에 대한 한약재를 같이 넣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열 많은 체질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제 한의원에 내원했던 환자 중에 열 많은 체질의 대표적인 체열 진단, 적외선 체열 진단 결과예요. 보시다시피 얼굴 쪽으로 열이 많이 몰려 있죠.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더위도 못 참고, 그다음에 이제 추위는 잘 느끼지를 않고요. 피부가 좀 지성이 많아요. 기름기가 좀 많고 얼굴이나 두피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매운 거를 먹으면은 피부 트러블도 나고 구내염도 잘 생겨요. 그리고 비염, 부비동염, 편도염, 여드름처럼 두면부의 염증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요, 이제 급하고 성질을 좀 잘 내죠. 가만히 있거나 이제 답답한 곳에 있을 때 힘들어해서 답답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때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격도 급하면서 생각을 깊게를 좀 못하고 급한 결정을 잘 내리죠. 습관적으로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찬 것을 매우 좋아하시죠. 그리고 식욕이 좋아요. 때 되면은 배고픔을 잘 느끼고 또 먹을 때 많이 드시죠. 이런 분들 특징이 또 이제 몸에 체취가 독한 경우가 많아요. 소변 냄새, 방귀 냄새, 대변 냄새 이런 것들도 독한 경우가 많죠. 이분도 보면 이제 간 영역도 붉고 얼굴 두면부, 흉부가 온도가 높은데 34도 이상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 쪽은 또 냉한 경우가 많죠. 더위를 타니까 속옷을 잘 안 입고 땀을 흘리면 배부터 냉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꾸 찬물을 먹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분도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도 이제 흉부 쪽에 온도가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열이 많다라는 것은요,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무조건 36.5도보다 높아야지만 열이 많은 게 아니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추위에 강하다, 온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다, 이게 바로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위를 잘 안 타고 겨울에도 옷차림을 가볍게 입는데도 추위를 잘 안 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열이 많은 거지, 꼭 온도가 뭐 36.5도 이상이어야지 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추위를 잘 견딘다, 몸의 체온 유지 능력이 좋다는 건 결국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혈액을 손발로 잘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맥박은 빠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는데요, 맥박수가 어떻든 간에 혈액을 잘 보낸다니까 심박출력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마냥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젊을 때는 심박출력이 좋고 혈액순환이 좋고 추위를 잘 안 타기 때문에 아주 활동적이고 에너지도 넘치니까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잘 쉬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몸을 이제 너무 막 굴린다고 하죠. 잠도 안 자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40대 후반 50대에 돌연사할 수 있는 체질들이 바로 이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꼭 건강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뭐 자동차로 치면 4000cc 이상의 대형차이신 거예요. 타고난 몸은 좋으신 건데 관리를 안 하면 사고도 소형차에 비해서 크게 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을 좀 안정시켜야지 좋은데,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시원한 곳에 있어야겠죠. 열 많은 사람이 억지로 더운 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원한 곳에 있고, 피곤할 때는 누워서, 시원한 곳에서 누워서 제대로 쉬어줘야 됩니다. 눈을 감고 몸을 좀 뉘어서 심장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엔 편에서도 오히려 이제 찬물을 마시는 게 열 많은 체질이 도움이 될까 편인데,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심장이 그걸 데피기 위해서, 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장이 더 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다고 해서 찬물을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찬물을 끊으셔야 돼요. 배를 따뜻하게 유지를 하셔야 심장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운 거 먹는 거나 자주 긴장하거나 화내는 거,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너무 더운 곳에서 일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뇨도 잘 되고 심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흔히 열을 내리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시호, 치자,
황금, 황련, 황백, 석고, 지모, 생지황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씩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처방이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열 내리고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열이 많은 체질들에게 좋은 건 우황청심원이에요. 특히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이다 그러면 우황청심원을 뭐 50% 용량이나 심하면 이제 100% 용량으로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심장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이제 뇌혈관, 심혈관을 보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처방이 황련해독탕이라든지 사망사심탕, 소시오탕, 가미소요산, 뭐 사역산, 백호탕, 방풍통성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열 내리는 약재들이 뭐 3개 다 들어가냐 하나만 들어가냐 이런 차이인데 체질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한의사가 진단을 한 후에 이런 처방들을 꾸준히 먹는다면 열이 많은 체질을 좀 열을 낮추고 심장을 진정시켜서 우리가 심혈관계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이제 열 많은 체질들이 이제 개선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면부에 얼굴에 열이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비염도 있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열을 내려주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재를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 많이 온도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성인데 흉부 쪽에 온도가 높죠. 소위 얘기해서 짜증이 자꾸 나고 화병의 양상에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찬물 끊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약을 잘 썼더니 이런 식으로 흉부의 온도가 심장이 안정되면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고 이분도 손은 약간 찬데 흉부 쪽에 온도가 높았는데 이게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유독 열이 많아요. 열이 많은 체질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엄마는 또 냉한 분들이 많거든요. 애가 아빠 닮아서 열이 많아요. 근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이런 집에 이제 온도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엄마는 따뜻하게 입고 싶은데 아이들은 더운 데 있으면 자꾸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몸에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감기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열이 많고 아이들이 활동적이다. 가뜩이나 아이들은 이제 심장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엄마와 온도를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런 애들은 좀 시원하게 겨울이라도 온도를 좀 낮추고 시원하게 하는 게 아이들의 염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